축하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누구보다 일찍 문을 열었고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정직하게 땀 흘렸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성실함이 당신을 가장 먼저 파산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상하죠? 게으른 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업종부터 돌연히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가 되는 종족 자체가 멸종하는 대격변의 서막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12가지 위험업종 리스트. 그 속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면 당장 도망칠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고요? 이제 노력은 생존의 담보가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는 고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로 시작하죠. 2.6%. 대한민국에 등록된 전체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고작 이 작은 숫자가 30년 베테랑 정비사의 인생을 지우개처럼 지우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마주할 진실은 기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멸입니다. 도산 직전의 카센터 정비사 김씨를 보십시오. 그의 손등엔 30년 넘게 배어든 시커먼 기름때가 훈정처럼 남아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갈고 타이밍 벨트를 조이며 자식들을 키워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숙련된 손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일도, 벨트도, 복잡한 기계장치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들어찬 것은 거대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뿐입니다. 김씨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제조사가 진단장비와 수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동네 카센터는 본의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고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지우개는 골목 안쪽 PC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예전엔 최신 게임을 하려면 PC방에 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의 안방이 PC방보다 더 화려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개인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PC방은 갈 이유가 없는 구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유소는 또 어떻습니까? 리터당 100원 남짓한 박한 마진을 견디며 버텼지만 이제는 차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시대에 기름 냄새 풍기는 주유소는 거추장스러운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려 해도 살비비만 수억 원입니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기술은 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페달을 세게 밟아도 자전거가 달리는 길 자체가 끊겨버린 상황인 거죠. 기술은 이처럼 당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업 자체를 세상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의 자존심이 기술의 편리함 앞에 무릎을 꿇는 현장.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잔혹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일은 산더미처럼 몰려드는데 하면 할수록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는 기괴한 늪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망하게 만드는 이 역설적인 비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101줄의 저주라 불리는 죽음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소름 돋는 숫자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공포를 자영업자라면 본능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10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하루를 들여다보죠. 새벽 7시에 출근해 밥을 안 치고 재료를 다듬습니다. 김밥 한 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손님들은 비싸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장님의 계산기는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김, 밥, 단무지, 햄, 계란. 이 기초적인 재료비만 1,200원입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이 넘는 인건비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임대료, 가스비, 전기세를 더해봅시다. 놀랍게도 하루에 김밥 100울주를 팔아야 사장님의 수익은 정확히 0원이 됩니다. 백두주제부터 비로소 단돈 몇백 원이 남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몸은 부서지는데 통장은 마이너스로 치닫는 기괴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라는 괴물은 목욕탕과 화물 운송업에 숨통도 조이고 있습니다. 25년차 목욕탕 사장님은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떨립니다. 물을 데우고 사우나 온도를 유지하는 가스비와 전기세로만 하루 70만 원이 증발합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이 돈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5억 원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은 더 처참합니다. 한 달 300시간 넘게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여도 유류비와 할부금을 떼고 나면 시급이 3,000원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처지죠. 이것이 바로 비용이 이익을 통째로 삼켜버린 좀비 장사의 실체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 역설적인 비극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릅니다. 원재료와 인건비는 해마다 치솟는데 경쟁이 치열해 가격은 올릴 수 없는 이 잔혹한 샌드위치 구조가 서민 경제의 허리를 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술이 내일을 지우고 비용이 내 수익을 갉아먹는 와중에도 정작 돈을 써줄 고객들조차 당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은 이미 당신의 가게를 떠나 훨씬 더 싸고 자극적인 도파민의 성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당신의 정성을 버리고 선택한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집 50원이라는 압도적인 가성비 앞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 취미산업의 잔혹사를 확인해 보시죠. 35,000원 대 850원. 이 압도적인 숫자의 격차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지갑은 본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주말 저녁 연인과 함께 영화 한 편 보러 극장에 간다고 가정해보죠. 티켓 2장에 팝콘 세트, 주차비까지 합치면 금세 35,000원이 증발합니다. 딱 2시간의 즐거움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꽤 뼈아픈 금액이죠. 반면 당신의 거실 소파는 어떻습니까? 월 27,000원짜리 OTT 구독권 하나면 한 달 내내 수천 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편당 계산해보면 고작 850원 꼴입니다. 무려 40배나 저렴한 이 가성비의 괴물 앞에서 대형 스크린과 사운드바의 매력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아니라 비싼 팝콘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의 대격변은 단순히 영화관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취미산업의 상징이었던 골프장과 캠핑 매장에도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번 필드에 나갈 때마다 36만 원을 써야 하는 골프 대신 젊은 층은 3만 원이면 충분한 스크린 골프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쉬 시간 동안 땡볕 아래 서 있는 것보다 휴 시간 안에 가성비 있게 즐기는 도파민의 효율성을 택한 것이죠. 캠핑 매장 사장님들은 더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특수 때 장비를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이제는 30만 원짜리 텐트를 새로 사는 대신 3만 원에 빌려 쓰는 렌터터 시장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캠핑 인구는 줄지 않았는데 장비를 파는 가게의 매출만 70%가 깎여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정에 이끌려 당신의 가게를 찾아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재미를 주는 곳을 향해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소비자의 우선순위 피라미드에서 밀려나면 그 순간 업의 수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도 괜찮고 비용도 감당할 만하며 손님도 끊이지 않는데 갑자기 내 가게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저 멀리서 시작된 도미노가 내 집 앞까지 밀려와 기둥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공포. 자영업자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연쇄 파산의 거대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대5 이 비참한 비율은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의 오늘을 상징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원단을 떼고 정성껏 봉제에 만든 티셔츠 한 장의 도매가가 15,000원이때 스마트폰 화면 속 알리와 테무는 똑같아 보이는 옷을 단돈 3,000원에 집 앞까지 배달해줍니다. 20년 넘게 밤잠 설쳐가며 쌓아온 동대문의 숙련된 감각도, 대륙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직배송 시스템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통째로 삭제되면서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의류 생태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5분의 1로 쪼그라든 상인들은 이제 마진은커녕 임대료 500만 원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빚을 내어 버티는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시장 골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과 건설 현장으로 번져가고 있죠. 동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은 이제 한 달에 계약서 한 장 쓰는 게 기적이 되었습니다. 고금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데다 젊은 층은 수백만 원의 복비를 아끼려 플랫폼 직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니 이사 수요가 증발하고 이사가 없으니 인테리어 업체와 가구점의 전화배도 멈췄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 가구가 안 팔리고 가구가 안 팔리면 인테리어 소품 가게가 문을 닫는 이 잔혹한 도미노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직하게 장사하고 최고의 품질을 고집해도 당신을 둘러싼 구조적 생태계가 무너지면 혼자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옆집이 무너지면 내 집 기둥도 함께 흔들리는 이 연쇄. 파산의 공포는 이제 특정 업종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침몰선 안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운명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명조끼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영상의 후반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땅의 온도를 측정할 4가지 체크리스트. 그 소름돋는 질문들을 지금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전틀, 이 숫자는 당신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사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에 지워지고 비용에 먹히고 습관에 버림받고 구조에 휩쓸리는 12가지 업종의 잔혹사를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저 공포영화 한 편을 본 것에 불과하죠. 이제 냉정하게 당신의 생업을 4가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려두고 측정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의 기술은 로봇이나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까? 둘째, 원재료와 인건비가 폭등해도 손님 눈치 보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입니까? 셋째, 경기가 죽어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필수적인 소비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방 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져도 당신 혼자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구조입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다면 당신은 지금 초속 100m로 침몰하는 배의 1등석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평온할지 모르지만 밑바닥엔 이미 거대한 구멍이 뚫려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경제의 흐름을 지켜본 분석가로서 단언컨대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변화 생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성실함과 뚝심은 이제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당신의 남은 자산마저 깡그리 태워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 잔인한 위험지대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공포를 느끼셨나요? 차라리 다행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를 때 찾아오니까요. 지금 느끼는 그 서늘한 긴장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의 리스트를 덮고 생존을 넘어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2026년 폐업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서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기회의 땅은 어디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자영업 잔혹사를 끝내고 새로운 생존의 문을 여는 마지막 결론, 그 희망의 실마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 이 숫자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릴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12가지 업종의 몰락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지각이 변동하며 생기는 균열입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술을 맹신하고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버텨낸 성실한 베테랑들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들은 변화할 파도가 밀려올 때 뚝을 쌓아 막으려 했지 그 파도를 탈 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함이 전략을 대신할 수 없는 시대. 지금 당신의 성실함은 혹시 잘못된 방향을 향한 질주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업종의 유통기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아무리 정성껏 끓여도 신선해지지 않듯 구조적으로 소멸해가는 업종에서 혁신을 외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동네 카센터가 전기차 정비 교육에 수천만 원을 들여도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독점벽을 넘기 힘들고 팝콘 가격을 낮춘다고 OTT로 떠난 관객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침몰하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과연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고집일까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내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파도 너머 저 멀리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대불빛을 내뿜는 기회의 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영업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기술과 인간의 감성을 결합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의 압박을 공유와 자동화로 풀어내며 오히려 마진율을 높이고 있죠. 그들은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읽어내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조용히 다음 패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 승리자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비대칭 전술은 무엇일까요? 2026년 잔혹사를 끝내고 당신을 주인공으로 다시 세울 생존의 마침표. 그 마지막 결론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1. 마지막 숫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헤친 12가지 업종의 잔혹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당신이 졸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판을 흔드는 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 한 사람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통계청의 폐업률 수치가 당신의 가게 앞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의 종이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성실함이라는 낡은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안목과 결단이라는 새로운 생존 도구를 지어야 합니다. 기술이 당신을 지우려 한다면 그 기술을 소유하는 쪽으로, 비용이 당신을 갉아먹는다면 구조로 혁신하는 쪽으로 몸을 틀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4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단 한 가지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탈출의 신호입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멍을 막느라 짐을 빼는 대신 더 튼튼하고 빠른 세배를 건조할 마지막 기회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영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은 변화에 눈 감은 자들뿐입니다. 누군가는 무인 세탁소 대신 고가의 의류를 관리해주는 케어센터로 변신하고 누군가는 단순한 김밥 대신 데이터 기반의 정기구독 도시락으로 비용의 늪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파도 아래 숨겨진 거대한 기회의 해류를 읽어낸 승리자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당신의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1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고민을 반복할 것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이 전해드린 12가지 위험 업종의 리스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2026년 잔혹사의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경제지도의 설계자가 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식경제학입니다.